자, 동관 용접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밴딩 했던 부분을 마지막 이제 동관 용접으로서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용접에 불을 붙여서 산소 밸브를 열어서 불꽃 조절을 하는데 아까 강관 용접이나 황동 용접에 했던 불빛보다는 아주 조금 약한 불빛을 사용할 거고요. 불꽃 길이가 대략 한 3에서 한 5cm 정도 되는 이런 불꽃으로 맞춰서 동관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둥 부분에 가열을 할 거예요. 자, 가열을 하는데 동관이 빨리 가열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약간 속불꽃으로 되면 가열이 빨라지겠죠. 자, 약간 빨갛게 가열이 되면 동관이 용접 준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빨갛게 가열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해불, 자, 겉불꽃을 이용해서 용접을 해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용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얘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조립한 부분에서 자꾸 빠집니다. 자, 다시 한번 가열을 해주시고 빨갛게 가열이 됐다. 그때 가열이 된 상태에서 겉불꽃으로 온도 유지해 주시고 은남용접봉 녹는 꼭 감을 보셔야 됩니다. 멀리 떼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용접이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요건 불필요한 것들 나중에 용접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뒤에 다시 용접하기 위해서 다시 재가열을 하고, 자, 겉불꽃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용접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마무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 불이 됐을 때는 용접봉이 녹아서 뒤로 흐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자, 반대편 다시 진행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동관이 빨갛게 가열이 되는가를 좀 기다려 봅니다. 자,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열이 됐네요. 겉불꽃으로 온도 유지. 자, 은남 용접봉을 갖다 살짝 대보니까 살짝 녹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을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녹는 속도를 이 안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센 불로 되면 확 녹아서 뒤로 퍼질 것이고, 가열이 안 된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 용접봉이 쩍쩍 달라붙을 것이고, 자, 가열이 된 상태에서 용접봉 끝부분을 갖다 댔을 때 적절히 잘 녹는지를 여기는 지금 가열이 좀 잘 안 된 상태에서 용접봉만 녹은 상태가 되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천천히 다시 가열을 해주기 시작하면 용접봉이 녹아서 삼투압 현상, 즉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동관에 빨려 들어가면서 용접이 될 겁니다. 조금 용접봉이 많아서 두꺼워질 것 같네요. 자, 다행스럽게 용접봉은 많지만 흐르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자, 기둥 부분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요 기둥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기둥 쪽에 하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용접을 해서 가열을 해서 빨개졌다. 자, 그 상태에서 용접 준비를 하고 끝부분만 자, 갖다 대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은남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 불을 좀 멀리 하면서 급하지 않게 이렇게 용접봉만 갖다 대면 용접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밑부분은 은남 용접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분배관 쪽에 분배관이 빠지지 않도록 아까 치수 마킹했던 부분만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분배관이 두껍기 때문에 분배관 쪽에 충분히 가열을 하세요. 분배관 쪽으로.
분배관이 두껍기 때문에 가열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자, 가열을 충분히 해서 동관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가열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때 이 분배관하고 동관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분배관 지금 빨개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관 쪽도 가열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자, 빨개졌죠? 자, 그러면 이제 용접 준비가 된 상태, 용접봉만 가열하시면 돼요. 자, 용접봉 갖다 살짝 대볼 겁니다. 불은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온도 유지만 하는 상태예요. 용접봉 상태 파악을 하고, 자, 흐르기 시작하죠. 세면 이렇게 흐릅니다. 자, 다시 가열해서 용접 상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용접봉이 닿을 수 있도록. 특히나 요 가운데 부분, 공간이 있는 부분은 요 가열해서 조금 멀리 떼서 용접봉이 바로 들어가서 식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상단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용접이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가열해서 의심스러운 부분 다시 용접합니다. 자, 밑부분이 검증이 안 됐어요. 밑부분 다시 검증합니다. 자, 자세가 안 나오는데, 자, 채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밑에서 가열해서 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급하지 않도록. 자, 급해서 용접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면 이 부분에 수압에서 새는 경향이 있어요. 물이 샜다 그러면 오늘 만든 동관 작품은 오작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들도 많은 어떤 경험 또는 본인이 용접을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감각적으로 은남 용접도 여러 각도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관하고 얘하고 또 용접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용접했던 이 동관 부분이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서, 분배관이 아까 누워있는 동관이었죠. 자, 여기다 분배관만 끼워서 용접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뜨겁다 싶으시면 냉각을 시켜줘도 괜찮겠죠. 대신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둥 부분만 지금 식힌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뜨겁지 않게 약간 익스팬더로 확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만 용접하면 됩니다. 자, 다시 가열을 합니다. 자, 동관 부분이 충분히 가열된 이후에 용접봉을 갖다 대셔야지, 가열도 안 된 상태에서 용접봉을 갖다 대면 용접봉만 녹고 용접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빨갛게 가열이 됐다 싶으면 용접봉을 댈 겁니다. 약간 가풀꽃으로 용접봉 가열되기를 좀 기다려 봅니다. 이게 세면 흘러내려요, 바로. 자, 이 상태에서 용접봉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자, 뒷부분도 안 보인다 그러면 가열해 놓고 뒷부분도 살짝 붓으로 그림 그리듯이 용접봉만 지나가면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상태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 부분도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비드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은남 용접 부분에서의 그 비드는 흘러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용접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용접이 딱 됐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점. 상중하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울퉁불퉁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러면 중간, 비드폭이 잘 나오고 일정하다 그러면 상,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된 부분이고요. 다시 냉각을 해도 되겠죠. 이때는 뭐 이제 물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안에 되도록이면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냉각을 다 한 상태고 이 부분은 이제 용접할 일이 없죠. 마지막 모세관 부분. 자, 모세관은 얇기 때문에 가열을 이 끝부분 쪽 모세관을 제외한 이 부분 이렇게 가열을 하셔도 되죠. 이 몸체 쪽에 가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체 쪽에 가열을 해서 모세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열을 하셔야 돼요. 가열하다 보면 모세관이 딱 끊어져 나가면 오작입니다. 자, 가열을 해서 어느 정도 빨개진다. 불을 띄워서 또 대기합니다. 예열을 합니다. 온도 유지해 줍니다. 자, 필요한 그 부분만 자, 가열이 돼서 멀리 떼서 필요한 부분만 용접을 할 거예요. 자, 뒷부분도 안 찬 것 같다 그럼 살짝 가불꽃을 써서 메꿔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용접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납 용접까지 끝.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이 부분만 냉각을 잘 시켜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이런 집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냉각시켜서 이 부분 결합. 그 다음에 플레어 볼트 결합인데 이 부분들은 그냥 손으로 가조립만 해서 제출하시면 감독 선생님들이 채점하실 때 이걸 분리 작업을 해서 이 몸통의 기밀 유지 시험, 그 다음에 모세관에서의 어떤 유통 시험,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확인해서 스트리퍼로 잘라야 되는 그 마지막 작업이 있습니다. 자, 스트리퍼로 이 치수 마무리하는 거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도면상에 도면상 이 부분을 보니까 모세관 길이가 40mm네요. 40mm. 40mm인데 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 공교롭게 안 잘랐는데도 지금 38mm네요. 물론 제가 작업하면서 조금 적은 걸 썼기 때문에 38mm예요. 이게 길었다. 이게 긴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이게 모세관 자체가 지금 적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아진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30이다. 그랬을 때 30을 자로 재서 30 부분에 모세관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이런 스트리퍼나 이런 걸 이용해서 30 부분을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에서 절단해내면 이 부분에서 유통시험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관이 제 기능을 하겠죠. 요 30 또는 40이 되게끔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부분을 절단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준행동 기능사 동관작품 완성품이고, 산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강관, 그 다음에 황동, 그 다음에 은납, 밴딩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 과정별로 밴딩을 해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